은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쉼표처럼 들리지만 막상 현실에 닥치면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61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홀로 살아가게 된 한 남성은 매달 90만 원으로 버티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퇴직 후 예상보다 적은 수입과 더 큰 지출 사이에서 흔들린다. 특히 1인 가구라는 상황은 더욱 취약하다. 가족에게 기대거나 함께 나눌 수 있는 울타리가 없기에 모든 생활의 부담은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매달 90만 원으로 내 삶을 버티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은퇴 이후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의 민낯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매달 90만 원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 사례는 서울 외곽에서 원룸 전세를 얻어 사는 박 씨의 이야기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지만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나온 뒤 퇴직금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사용했다. 국민연금은 62세부터 받게 되지만 아직 한 해가 남아 있었다. 박 씨는 그 사이를 버티기 위해 실업급여와 남은 저축을 아껴 써야 했지만 결국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90만 원으로 정리되었다. 그는 생활비를 철저히 쪼개기 시작했다. 공과금과 관리비를 내고 나면 식비는 하루 10,000원도 쓰기 어려웠고 외식은 사치가 되었다. 친구들의 모임 초대도 피했고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어도 약국에서 간단히 해결하려 했었다. 그는 말한다. 젊을 때는 사람 만나는 걸 즐겼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외로움이 돈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지방 소도시에서 자취하는 김 씨의 경험이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정년을 채웠지만 연금액은 한 달에 70만 원 남짓이었다.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그는 매달 20만 원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90만 원을 맞춘다. 문제는 건강이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프고 혈압약도 먹어야 했지만 병원비는 곧 생활비의 적신호였다. 그는 90만 원 중 10만 원이 의료비로 나가면 나머지는 사실상 생존비 수준입니다. 라고 토로했다. 그는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다. 나는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겁니다. 라는 그의 말은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얼마나 벅찰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세 번째 사례는 아내와 이혼 후 홀로 지내는 이 씨의 경우다. 그는 퇴직 후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와 건강 문제로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기초연금과 소액의 임대보증금을 굴려 얻는 이자뿐이었다. 그의 한 달 생활비는 평균 90만 원, 그중 절반 이상이 집세와 관리비로 빠져나간다. 그는 식사는 대부분 편의점에서 할인 도시락으로 해결했고 가끔 고향 친구들이 불러주면 그때만 겨우 고기를 먹었다. 그는 은퇴하면 시간은 넘쳐나는데 돈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TV와 라디오가 유일한 벗이 되었고 하루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내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 씨는 돈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은퇴 이후 혼자 사는 노인의 삶에서 90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존과 존엄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것이다. 돈이 부족하면 건강관리조차 포기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는 점점 끊어지며 고립감 속에서 자신을 점점 더 가두게 된다. 반대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은 은퇴를 여유로움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은퇴가 곧 고통의 시작이 된다. 따라서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를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 아니다. 어떻게 쓰고 무엇을 줄이고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보완할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1인 가구라면 특히 더 그렇다. 기대고 나눌 이가 없기에 스스로의 선택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매달 90만 원으로 버티는 은퇴자의 고백은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한다. 은퇴 후의 삶은 돈이 만든다.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지켜내는지는 오롯이 지금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다. 은퇴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종종 자유와 해방으로 포장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훨씬 냉정하고 구체적이다. 특히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은퇴자의 경우 매달 제한된 예산 속에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문제는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매달 90만 원이라는 액수는 어떤 이에게는 그저 작은 지출 항목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은퇴자에게는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생존의 바탕이며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의 거울이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소득 구조의 단절이다. 은퇴 이전에는 일정한 급여가 들어와 고정 지출을 충당할 수 있었지만
퇴직과 동시에 그 흐름은 급격히 끊어진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만 그 액수가 생활비 전부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1인 가구는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나눌 수 없기에 더욱 취약하다. 이 때문에 많은 은퇴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퇴직금이나 적금을 조금씩 깎았으며 버티게 되는데 이마저도 몇 년 지나지 않아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두 번째로 주거비는 은퇴자 생활비의 가장 큰 압박 요인이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관리비와 세금이 만만치 않으며 전세나 월세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매달 지출의 절반 이상을 집이 삼켜버린다. 전문가들이 꾸준히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주거 안정이 은퇴자에게 곧 삶의 안정이라는 사실이다. 집을 소유했더라도 유지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하고 소유하지 못한 경우라면 고정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주거비를 줄이지 못한 은퇴자의 경우 아무리 다른 생활비를 아껴도 결국 버티기 어렵다. 세 번째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의료비다. 은퇴 후 가장 크게 늘어나는 지출 항목이 바로 건강관리와 관련된 비용이다.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처럼 흔히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만성 질환은 단순히 약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기검진, 검사, 응급상황 등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점은 은퇴자의 예산 책정에서 의료비는 필수적으로 별도 항목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보다 의료비가 삶의 질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 관계망의 유지 문제다. 돈이 부족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는 곧 고립으로 이어지고 고립은 건강 악화와 정신적 우울로 연결된다. 전문가들은 은퇴자의 행복 수준에서 경제적 요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관계 유지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생활비가 빠듯하더라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모임, 공공 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차원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장치다. 다섯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은퇴 전후의 금융관리 방식이다. 많은 이들이 은퇴 직후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았다가 잘못된 투자나 과소비로 단기간에 소진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자산의 현금 흐름화를 강조한다. 즉 목돈을 쥐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정기예금, 안정적인 배당주, 즉시연금 상품 등은 갑작스러운 소비를 막고 일정한 생활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물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은퇴 이후에는 모험보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는 지출 구조의 재설계다. 전문가들은 은퇴자의 소비 패턴이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역 시절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나 가족을 위한 지출이 많았다면 은퇴 후에는 오롯이 자신을 중심으로 지출 구조를 새로 짜야 한다. 식비, 주거비, 의료비를 우선순위로 두고 그 외 항목은 최소화하거나 생활 만족도를 높여주는 소소한 취미 활동에 국한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소비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삶의 만족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은퇴자는 마음가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은퇴 전과 같은 수준의 소비와 생활을 유지하려는 욕심은 결국 불만족과 좌절을 불러온다. 전문가들은 적응력을 강조한다.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이 곧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단순화된 생활 구조는 더 큰 자유와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적더라도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통제한다는 자존감을 지켜내는 것이다. 결국 매달 90만 원으로 살아가는 은퇴자의 고백은 단순히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은퇴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다. 전문가 칼럼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은퇴 이후 삶을 더 이상 추상적 희망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다. 연금 제도의 한계, 주거비 부담, 의료비 폭증, 사회적 고립 같은 문제들은 이미 수많은 은퇴자들의 일상 속에서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지금 40대와 50대는 단순히 얼마를 모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구조를 짤 것인지, 어떤 생활 방식을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관계망을 유지할 것인지를 미리 고민해야 한다. 매달 90만 원이라는 수치는 은퇴자의 삶을 위협하는 잔인한 현실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경고의 신호로 작용한다. 은퇴는 언젠가 반드시 다가오며 그것은 준비하지 않으면 삶을 삼켜버리는 무거운 현실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현명하게 준비한다면 단순하고 소박하더라도 존엄과 만족을 지켜낼 수 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액수 자체가 아니라 그 액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이 점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퇴 준비의 시작이다.